아오유키는 광기 어린 오타쿠 떨거지로 그녀의 튜브 경력은 생중계 지원 상태에 있다가 하루는 생방송을 종료하지 않은 채 맥주에 거의 익사하는 장면이 바이럴로 퍼진다. 모든 게 시작된 건 그녀의 평소 생방송에서였다. 심프와 모든 연령대의 떨거지들이 시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시청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스트리밍을 마친 후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행운의 일격 덕분에 아오유키는 실제로 스트림을 종료하지 않았다. 시청자 수가 형편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시청자들은 그녀가 로그오프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깨달았다. 몇 초 후 언제나 차분하고 우아했던 아오유키는 캔맥주를 들이키며 오글과 글로리 홀에 손가락을 넣은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캔을 연 뒤 그녀는 경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소시지를 주제로 한 전설적인 스트림이 있었고 그 게임은 실제로 소시지들이 싸우며 누가 더 강하게 고기를 찰지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예상대로 그녀의 댓글 섹션은 소시지 축제처럼 가득 차 있으며 히카리를 위한 적절한 소시지 추천으로 넘쳐난다. 아오유키의 술에 취한 모습은 댓글을 한번 보고 읽기만 해도 임신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 다른 캔 맥주를 꺼내고 스트로우 제로를 계속 들이켜고 있다. 그때 히카리는 드디어 그녀의 소시지 싸움 상대를 찾고 아오유키는 두 개의 고기 막대가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며 군침을 흘린다. 놀랍게도 히카리는 소시지를 정말 잘 잡고 있어서 승리하게 된다. 그녀의 싸움에서 아오유키는 흥분하며 군침을 삼킨다. 히카리는 코트 지스터라는 새로운 상대를 선택한다. 아오유키는 그 이름이 얼마나 웃기는지 웃는다. 지스터는 소시지 싸움에 노란 바나나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시지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나는 검은 소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인다. 그리고 아오유키는 드디어 레몬 주스를 뿌릴 순간에 이른다. 그 후 아오유키는 히카리의 스트림이 그녀에게 새로운 쾌감을 선사했다고 선언하며 미쳐간다. 아오유키의 스트리머들은 귀를 믿지 못하고 즉시 모두에게 트윗을 보내 그녀를 소개합니다. 히카리도 드디어 소시지 파티를 마치고 방송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낭비된 아오유키는 바보처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오유키는 히카리의 방송이 가장 좋다고 칭찬하며 그것이 바로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캔이 비어있음을 깨닫고 냉장고로 가서 더 사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파산하고 우울해질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치마미의 방송을 보고 자기로 결정합니다. 플러그를 꽂은 후 치마미의 차분한 목소리는 모든 A, S, 를 대체합니다. 혹은 약쟁이에 젖은 꿈. 아오유키는 눈을 감고 몰입한다. 스트로제로만큼 중독성 강한 흐름에 마치 차미가 바로 옆에 서서 맥주 세척의 신비를 안내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도구를 실험한 끝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단단한 목재보다 효과적이지 않았어. 아오유키는 차미의 목재를 자신의 안에 넣을 준비가 되었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실제만큼 기분이 좋았어. 다음은 차미가 외식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경고한다. 주스가 새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 잠시 후 아오유키는 깊은 잠에 빠지고 그녀의 꿈은 차미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해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의 스트리머들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스트리머들이 맥주캔을 너무 많이 마신 결과를 발견하면서 아오유키의 스트림은 브이터버에서 1위로 올라간다. 5,000명이 넘는 이상한 사람들이 로그인을 해서 잠든 술 취한 아오유키가 차미의 나무에 대해 꿈꾸는 걸 아침까지 듣는다. 다음날 아침 아오유키의 매니저 스즈키가 그녀의 전화에 연락하기 시작하고 아오유키의 바닥과의 로맨스를 방해한다. 노숙자는 마침내 그녀의 전화가 울리는 것을 보기 위해 깨어난다. 전화선 너머에서 불안한 스즈키의 목소리를 듣는다. 스즈키는 그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며 곧 전할 내용에 놀라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오유키는 스즈키가 그녀에게 스트리밍을 끄라고 할 때까지 완전히 차분하게 지낸다. 그녀의 머릿속에 얼음 폭풍처럼 깨달음이 스친다. 그녀는 댓글의 혼란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로 간다. 이 이상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정말로 깨어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모두가 그녀의 다음 꿈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시청자 수는 10,000명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아오유키는 마지막으로 소리친다. 시청자들을 위한 욕설이 가득한 탄성을 외칩니다. 그녀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스즈키가 그녀가 잘하고 있다고 축하하며 트렌딩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아오유키가 언젠가는 폭발할 줄 예상했습니다만 그녀가 스트림을 끝내기 위해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카드를 사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즈키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오유키의 시야가 흐려지며
4병의 맥주가 다시 올라올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팬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토하는 소리였으며 결국 라이브 스트림이 종료됩니다. 나중에 아오유키는 스즈키에게 전화해 큰 실수에 대해 사과하지만 스즈키는 음주와 존엄성의 부족이 완전히 괜찮았다고 확신시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아오유키는 스즈키에게 뇌종양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큰 스캔들임을 설명하면서요. 그런데 스즈키는 회사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내기를 했다고 답했어요. 들리기로는 아오유키는 회사와의 인터뷰 동안 훨씬 더 미친 듯이 행동했는데 하지만 아오유키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스즈키는 그녀에게 유일하게 이상했던 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침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인 척할 수 있었는지라고 확신시켜요. 아오유키는 만약 그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폭탄이라면 왜 채용했냐고 묻는데 스즈키는 설명해요. 라이브온에서는 그들이 빛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스트리머를 선택한다고요. 아유키는 자신이 하수구 쓰레기처럼 빛난다고 느끼지만 스즈키는 그녀가 이제 주목받는 중심이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변화가 갑작스러워서 몇 가지 부정적인 댓글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실제로 좋아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그들이 아유키가 품고 있는 어떤 악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유키는 밝은 면을 뱉기 시작하므로 스즈키는 그녀의 일정을 재조직하여 모든 것이 잘 정리되도록 제안합니다. 그녀는 아유키가 순수한 이미지를 내보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감지할 때까지 파도를 타라고 말합니다. 아유키가 댓글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리고 아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오유키는 어색하게 전화를 받지만 히카리는 즉시 그녀가 트렌드 1위가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억제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에 정말로 끌렸다고 한다. 히카리는 아오유키가 그녀의 스트림에 대해 한 댓글을 언급하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아오유키가 자신을 정말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들인다. 아오유키는 땀을 비오듯 흘리지만 그 바보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언제 한번 콜라보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라이브 동료들로부터 좋은 메시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공원에 가서 생각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랫동안 숨겨온 진짜 그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치 미스터 비스트처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2배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돈은 현재 텅 비었고 이번 달은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자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캔을 열고 자신의 진짜 자아로 로그인한다. 그리고 스트림을 잊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무차별 음주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는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검열 관리가 괜찮다고 설명했어요. 그냥 다 망쳐버릴 수도 있겠네요.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리며 그녀가 이미 술에 취했냐고 묻고 단 한 캔만 마셨는데도 가볍다고 욕했어요. 그녀는 사과하지 않고 계속 댓글이 달리자 그녀는 오히려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신을 스트로제로 황벌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술과 결혼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 댓글은 그녀에게 베이카리의 스트림에서 자주 쏘는 걸 원한다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와유키는 순진하게 더러운 말을 하는 여자들이 그녀의 기호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녀를 기리기 위해 콩을 튀기는 건 무례한 일이에요. 댓글들은 거의 그녀만큼 미쳐가고 그게 그녀에게는 행복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유명인사들이 대화방에 들어오는 걸 알아차립니다. 세이와 샤이는 방송에 참여하고 그녀가 같은 영혼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은 아와유키를 극단으로 몰아넣어 그들에게 결혼하자며 서로의 쾌락 언덕을 밀어주자고 말하게 합니다. 댓글들은 그녀가 아직 처녀라는 걸 맡아내고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이는 그것이 재미있다며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소녀끼리의 판타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아와유키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파트너가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세이는 그들이 언젠가 시간을 내야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이 행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아와유키는 자신의 뜨거운 꿈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어 모두에게 스트로제로를 응원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술이 깬 아와유키는 어젯밤 제안에 대한 소식이 온 인터넷에 퍼져 있는 걸 발견하고 부끄러움에 몸이 경직되어 침대에서 굴러 떨어진다. 비어있는 스트로제로 캔이 그녀 바로 옆에 떨어져 그녀를 유혹하며 다음 캔 너머에 어떤 새로운 민망함이 기다리고 있을지 탐험하도록 한다. 아와유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약혼자의 전화를 받는다. 이후 그녀는 스트리밍으로 돌아가 댓글을 통해 술을 마시라고 외친다. 아와유키는 이미 하루 종일 숨이 차 있다고 밝힌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도 그녀는 또 다른 캔을 열어요. 다음으로 그녀는 연락이 온 파트너를 공개하는데
그 파트너는 마시룬이었어요. 마시룬은 자신을 소개하며 소중한 아이를 방문하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스트로제로 캔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아와 유키는 마시룬을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녀의 외모를 디자인한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와 유키는 자신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마시룬은 그녀의 게임메이트에게 고기 조각처럼 보여지는 것 같다고 바라봐요. 그런 다음 그녀는 아와 유키가 얼마나 오랫동안 클로젯에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표해요. 아와 유키는 보통 밤늦게 캔을 마시기 시작한다고 설명해요. 스트리밍 후 마시룬이 잠들었을 때 마시룬은 직접 목격하는 것이 여전히 충격적이라고 말한다. 아와 유키는 마치 스트로제로의 거품처럼 보인다. 그녀는 취했을 때마다 샤오라 부르기로 결심한다. 아와 유키는 왜 안 되겠냐며 동의한다. 다음으로 그들은 줄로 가고 한 사람이 아와 유키가 한 번에 몇 개의 스트로제로를 마셨는지 묻는다. 아와 유키는 자신이 약한 편이라 보통 밤에 3개 정도 마신다고 밝힌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된 일을 그만둔 후에는 6캔으로 기념했다. 이것이 그녀가 집에만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시루는 다음날 그녀가 괜찮았는지 묻지만 아와 유키는 그녀가 깨어나서 속을 다 토해낼 정도로 심각했다고 확신시킨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토사물에 빠질 뻔했다고. 마시루는 그녀에게 간을 쉬게 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주 1회는 간 휴식일로 정하자고 제안한다. 아와 유키는 매일 스트리밍을 해야 하니 시선을 돌린다. 그러다가 마시룬이 술 없이 스트리밍을 해보는 것을 제안한다. 그녀는 슈와 함께하는 것이 꽤 재미있었지만 예전 아와 유키가 그립다고 말한다. 아와 유키는 쉽게 감정이 상하고 시도를 해보겠다고 동의한다. 마시룬은 그녀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어 기쁘다. 다음으로 마시룬이 아와 유키에게 스트로제로를 처음 시도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묻습니다. 아와 유키는 처음 시도했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쇼핑을 갔을 때 그것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질문은 스트로제로가 정말 아와 유키의 유일무이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와 유키는 다른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선택할 때는 스트로제로에 충실하다고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마시룬이 스트리밍을 끄는 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정말 어떻게 느꼈는지 묻고 아와 유키의 2가지 버전을 모두 좋아한다고 칭찬합니다. 이로 인해 아와 유키는 당황하게 되고 마시룬이 왜 그런지 묻자 아와 유키는 밝혀냅니다. 그녀는 그런 따뜻한 댓글을 받은 지 오래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마시룬이 그녀가 질문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상기시켜주지만 아와 유키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던져놓고는 이후에 멍해졌다고 말한다. 스트림을 끄는 걸 잊어버린 이후로 그녀의 메시지 90%는 어쨌든 스트로제로에 관한 것이지만 댓글이 그녀에게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상기시켜준다. 마시룬이 그녀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유도한다. 그래서 아와 유키는 그 기분을 고등학교 입학시험 날 늦잠 자는 것에 비유한다. 공감할 수 있는 악몽이다. 다음 댓글은 그녀가 스트로제로를 몬스터나 레드불과 섞을지 묻고 있지만 유키는 다른 맛의 스트로제로를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남은 질문에 대해서는 유키가 모두 스트로제로라고 답하고 그녀가 처치 렛프로브라서 더 좋은 것을 살 여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스트로제로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샤는 시간이 얼마나 늦었는지 지적하며 마무리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유키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정하고 스트로제로에 대해 흥분하며 자신이 그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샤는 그들이 스트림을 떠나기 전에 유키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키의 이미지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이 전송되며 유키는 즉시 반응한다. 나중에 유키는 라이브온 사무실로 향하고 수즈키는 새로운 컨셉 모델이 훌륭하다고 말한다. 유키는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 편안하지 않다고 말하며 라이브온이 왜 이렇게 위험한 스트리머를 원했는지 궁금해한다. 수즈키는 라이브온의 정책은 청취자가 좋아하는 한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유키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그녀의 2D 버전은 아직 개발 중이므로 좀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 스즈키는 그녀에게 현재 진행 중인 스트리머들과의 뮤직비디오 계획을 말한다. 그들은 음악 비디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와 유키는 자신이 노래하는 생각에 겁먹지만 스즈키는 원하지 않으면 그냥 하이프맨으로 소리치며 배경에서 웃으면 된다고 말한다. 스트로제로와 함께 배경에서 웃으며 말이죠. 아와 유키는 목소리 연습을 생명처럼 하겠다고 맹세한다. 그럼 그 목소리 연습이 인생을 건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라고 스즈키는 말하며 곧 누구와 점심을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세이와 시엔이며 아와 유키를 긴장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평범하게 자기소개를 한다.
세이는 곧 다가올 콜라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하고 시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모두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아와 유키는 세이의 저지 같은 시간에 자라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시에는 이미 그들에게 제안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상기시켜. 아와 유키는 자신의 필터 없는 변태성에 사과하지만 시에는 그게 웃겼다고 해. 그때 세이는 스트로제로 캔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 나중에 그들은 함께 스트림에 올라가 노래방을 하겠다고 발표해. 소녀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이게 계획된 게 아니었다고 설명해. 하지만 미친 짓은 세이가 식당에서 그 메뉴를 꺼냈을 때 시작됐어. 이제 소녀들은 첫 번째 반의 질문에 답하고 두 번째 반에는 결과를 볼 것을 제안해. 첫 번째 질문은 세이에게 어떤 소녀가 매력적인지 묻고 세이는 근면하고 믿음직한 소녀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아와 유키는 세이가 실질적으로 시엔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이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술 취한 탐정에게 칭찬을 한다. 시에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아와 유키는 그 순간을 망쳐서 사과한다. 개인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이니까. 세이는 아와 유키에게 위대한 생각은 비슷하다고 말하고 이제 아와 유키에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와 유키는 그에 동조하며 시엔에게 삼각관계를 제안하지만 시엔은 여전히 필터가 있어 비도덕적인 상황을 계속하는 것을 거부한다. 다음 질문은 시엔에게 어떤 콜라보가 가장 힘들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세대 이전에 1세대와 2세대가 너무 힘든 대규모 그룹 스트리밍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세이는 1세대들이 영화에 대해 수다를 떨던 콜라보를 기억하며 시엔은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음 질문은 소녀들에게 아와 유키와 슈아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시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소박한 대답을 하고 세이는 그녀의 전체 우연한 스트리밍을 보라고 제안합니다. 세이는 아와 유키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고 아와 유키는 이를 수긍하고 나중에 고려하겠다고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소녀들은 노래방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세이가 리드를 잡아듣는 이들을 그녀의 목소리로 황홀하게 만든다. 시엔이 다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시청자들은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아와 유키도 놀랍게도 그만큼 잘 부르기 때문에 소녀들은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간다. 아와 유키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하며 마시린에게서 그 술 없는 스트림을 요청하는 문자를 본다. 소녀들은 함께 걸으며 세이가 아와 유키에게 하루루를 만난 적이 있는지 묻는다. 아와 유키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묻자 소녀들은 그녀가 기본적으로 삶의 화신이며 조금 압도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이는 하루루가 아와 유키에 대해 언급하며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다니. 그리고 이건 놀라운 일이야. 아와 유키. 하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아와 유키가 집으로 가면서 혼자서 일하던 때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한다. 회사 일과 집에 돌아와서 뇌가 썩는 영상들을 보는 것까지. 그것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줬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암울하고 회색빛이었어. 세 번째 세대 채용 공고를 봤을 때까지는 면접에서 너무 긴장해서 그녀의 뇌가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했지만 어떻게든 그 일자리를 얻었어. 그 후 그녀는 그 일을 그만두고 튜버가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스트리머들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었다. 그때 아와 유키는 마시린의 메시지를 보고 내일 진지한 스트리밍을 해보기로 결심한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의 예전 이미지를 가지고 순수한 스트리밍을 하기로 결심하며 청취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아와 유키는 게팅 오버 잇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시도하지만 4시간 동안 실패한 후 그녀의 욕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청취자들은 스트리밍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고 결론 짓고 아와 유키는 청취자들을 거의 귀먹게 만들 정도로 검열된 욕설을 외친다. 며칠 후 아와 유키의 마이크가 고장나서 그녀는 차미에게 전화를 받는다. 자신의 중고 마이크 중 하나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가 오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아와 유키가 도착했을 때 차미는 이미 초인종 소리를 기다리며 긴장한 채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후 아와 유키를 반갑게 맞이하고 둘러보게 한 다음 화장실에 잠깐 들러야 한다고 말한다. 아와 유키가 기다리는 동안 차미가 얼마나 차분하고 침착한지에 놀라게 되며 수줍은 온라인 모습과는 다르다. 차미가 돌아오자 그녀는 자신의 오래된 마이크 상자를 떨어뜨리고 아와 유키는 왜 그렇게 많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차미는 수익 창출을 기념하기 위해 ASMR 마이크를 제안하고 그 외 다른 것도 제공한다. 정상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또 화장실에 들르네. 아와 유키가 방금 갔다 왔다고 말하자 카미는 3개의 구멍에서 3번씩 소변을 본다고 주장한다. 아와 유키는 카미가 머리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마이크를 선택한 후
카미가 다시 화장실에 들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와 유키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카미는 틀어박혀서 상상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와 유키가 계속해서 묻자 그녀는 견디다 못해 밝힌다. 화장실에 가서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함이 그녀에게 뇌졸중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와 유키는 스트리밍 중 화장실에 가는 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들이 스피비다이 화장실이 더럽게 행동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아와 유키는 곧 위반할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렇게 사교적 불안이 큰 언니가 귀엽다고 생각해. 점심으로 차미는 마스터 셰프급 요리를 내놓고 마지막으로 맥주용 스트로제로를 준비했어. 아와 유키는 자신도 스트로제로를 마시냐고 묻지만 차미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해. 아와 유키는 왜 스트로제로를 준비했는지 궁금해해. 차미는 회사가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했다고 밝혀. 아와 유키는 자신이 맥주 알선하는 느낌이 든다고 느껴. 하지만 차미가 마실 거냐고 묻자 아와 유키는 물론이라고 답해. 나중에 아와 유키와 차미는 콜라보 방송에 뛰어들고 차미는 시청자들에게 오늘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와 유키는 자신이 차미를 직접 만났다고 자랑하며 팬들은 그녀와 자리를 바꾸고 싶어한다. 차미는 놀랍게도 이를 받아들이며 최근에 피부와 피부가 닿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들의 콜라보에서 차미는 자신을 공처럼 말고 싶게 만드는 상황을 말할 것이고 아와 유키는 이를 다루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소녀들은 자신을 북돋기 위해 재미있는 소리를 낸다. 그러다 아와 유키가 갑자기 자신이 왔다고 발표한다. 댓글들이 난리가 나고 차미는 이 소녀가 어떤 저렴한 약물에 빠져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한다. 댓글들이 난리가 나고 차미는 이 소녀가 어떤 저렴한 약물에 빠져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한다. 걱정하고 있다. 세그먼트가 시작되고 차미는 서버 호출 버튼이 없는 식당에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녀는 너무 오랜 시간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그곳을 하운트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와 유키는 그들이 식당에서 스트로제라를 주문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시점에서 차미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와 유키는 그녀가 테이블에 머리를 쳐서 서버가 걱정하고 그녀를 확인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주문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와 유키의 맥주뇌가 지배하고 그 조언은 결국 그녀의 청중조차 따라갈 수 없는 어두운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 사고 이후에 아와 유키는 좀 더 이성적인 길을 선택하고 좋은 의사소통 능력은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녀에게는 사악한 회사 일에 맞춰 훈련받으며 이제는 지옥도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차미는 모든 사람이 적절한 격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아와 유키에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와 유키의 세 번째 감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녀는 차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그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을 요청할 때까지. 아와 유키는 차미의 몸에 가까워질 기회라는 생각에 금방 동의한다. 그리고 차미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기 시작한다. 스트리밍이 결국 끝나고 채미가 늦은 시간에 야와 유키에게 차로 태워다 줄래요 묻습니다. 야와 유키는 채미를 조금 놀리려고 잠을 자라고 제안하지만 놀랍게도 채미의 얼굴은 방사선 촬영처럼 밝아집니다. 그녀는 늘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꿈이라도 말합니다. 야와 유키는 정말 침대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채미는 그녀는 특별한 날들을 위해 잠자리 준비 키트를 보관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미의 수줍음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는 욕조를 준비하고 심지어 함께 들어갈 수도 있다고 장난스럽게 제안합니다. 놀랍게도 아와 유키가 붉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스트로제로 과부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잠시 후 진짜 차미가 돌아와서 허락 없이 나온 또 다른 자아에 대해 사과해요. 그 후 진심으로 아와 유키의 귀를 정리해주겠다고 해요. 차미는 나무를 꺼내며 아와 유키를 무릎에 눕히라고 말하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해요. 이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나무를 넣기 시작하는데 긴장 때문에 아와 유키는 정말 귀가 안전한 곳에 있는지 궁금해져요. 차미는 사과하며 침착하려고 노력해요. 드디어 그걸 넣고 아와 유키를 즐겁게 했다. 그러자 아와 유키가 같은 침대에서 자자고 제안하고 차미는 완전 노멀한 경험을 하기로 신나게 동의한다. 다음날 아와 유키는 새 마이크를 사용해 수익 창출을 축하하는 특별 스트리밍을 발표한다. 이번 에피소드는 전화 연결과 마시론이 만든 새로운 의상 공개를 포함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스트로제로라는 새로운 추천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취자들은 그녀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청취자들에게 후원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같은 숫자, 즉 스트로제로 캔 가격이다.
그녀는 캔을 마시고 슈아로 변신하기 시작한다. 그때 그녀는 15,500엔이 관대한 기부를 발견한다. 아와 유키는 더 이상 소름 끼치는 면을 숨기지 못하고 시작한다. 스트로제로에서 돈에 대한 열망으로 절정을 향해 달려간다. 이제는 박스 단위로 스트로제로를 사는 꿈을 꾸기 시작하자 한 걱정하는 댓글러는 기부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아와 유키는 농담이라고 확신시키며 그녀에게 상상하지 말라고 상기시킨다. 마시론과의 약속인 휴식일 2번을 갖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도록. 다음으로 아와 유키는 위상 공개를 위해 2번째 캔을 연다. 발목부터 팬들을 놀리기 시작한다. 코멘트와 기부금이 계속 들어오다가 마침내 그녀가 완전한 의상을 공개합니다. 선샤인 문 변신을 포함해서요. 새로운 룩을 좋아하는 관객들로부터 아와 유키는 만엔을 기부한 마시론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코멘트와 전화 연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스트리머 중에서 어떤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지. 아와 유키는 헤루루가 첫 번째로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 후 아와 유키는 다른 코멘트들을 읽으며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스트리밍할 때 더 편안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화는 이카리로부터 와서 그녀를 자랑스러운 엄마처럼 축하합니다. 아와 유키를 울리게 하네요. 전화는 잠깐 훈훈했지만 아와 유키가 히카리의 엄마가 되고 싶은 비밀 판타지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가 아니니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카리는 액션 게임을 하자고 초대하지만 아와 유키는 조금 더 위험한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이카리는 세이의 스트림에서 하나를 알아보지만 그녀가 아르 등급 판타지 게임에 가입하게 될 줄은 몰라요. 세이가 통화에 참여하고 위험한 콜라보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와 유키는 동의하고 그녀의 팬티 색깔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만 세이는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요. 샤인에게 전화가 오고 한 댓글러가 샤인에게 아와 유키에게 수유병으로 먹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엄마처럼 말하며 5만엔을 기부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른 멤버들이 전화에 참여하고 분위기는 좋아집니다. 그러던 중 니코마로부터 깜짝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아와 유키가 받자 하루레가 말하기를 그녀가 전화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와 유키는 니코마가 하루레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가며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합니다. 니코마는 더듬지 않고 바로 동의하며 아와 유키는 긴장하며 콜라보 곡을 요청하지만 니코마도 이에 응합니다. 아와 유키는 귀뚜라미를 먹자고 제안하고 니코마는 그것을 바퀴벌레로까지 확대합니다. 타란툴라들이 아와 유키를 술에 취한 사람을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와 유키는 팬티 색이 뭐냐고 묻고 니코마는 기꺼이 설명합니다. 얼마나 섹시하고 검은지 아와 유키의 머리를 멍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니코마가 전화를 끊어 아와 유키는 안심하지만 니코마가 다시 전화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니코마는 마지막 통화가 정말 하루루였다고 밝히며 장난 전화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수익 창출 스트림을 위해 장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와 유키의 인생이 휙 지나가는 듯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편이 보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애니메이션 요약을 좋아한다면 이 비디오를 봐라.